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체험수학의 체험쌤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중등수학 2학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리수와 소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수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특히나 자연수, 정수, 유리수와 같이 이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수들을 좀 분류를 해봤었죠. 그쵸?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 범위를 뭔가 확장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형태를 기준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두 개의 수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제목에서 볼 수 있는 유리수와 소수예요. 자, 유리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쵸? 어떤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릅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한다. 요 지식을 이미 알고 있죠, 그쵸? 단 조심할 건 있습니다. 이 분수의 정의에 따라서요, 분모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렇죠,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 모양에서 반드시 이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맞춰지기만 한다면 이 숫자를 우리는 다 유리수라고 부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수도 유리수가 될 수 있었고 자연수도 유리수가 될 수 있었어요. 자,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그 유리수를 분류를 해볼까요? 먼저 유리수는 뭐와 뭐로 분류가 됩니까? 그쵸,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가 되죠. 특히나 정수는 또 맞아요,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 양의 정수, 0, 그리고 음의 정수였죠. 특히 이 양의 정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맞아요, 자연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숫자 몇 가지만 좀 적어보면요, 양의 정수는 익히 알고 있는 1, 2, 3 자연수들, 그리고 0, 0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자연수의 부호가 이렇게 음수인 친구들.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누가 되겠습니까? 얘네들 정수를 제외한 분수 형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7, 요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3, 누구 해볼까요? 5까지? 요 정도로, 이런 모양이 바로 다 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형태로 바로 넘어가죠. 두 번째 형태, 소수입니다. 자, 소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익히 계산 연습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소수를요, 또 두 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바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인데요. 이 단어 속에 이미 그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한소수는 말 그대로요, 한계, 즉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수점 몇째짜리까지다 라고 끝을 얘기할 수 있는 숫자, 이거를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하고요. 반대로 무한소수는 뭐겠습니까? 그쵸? 끝이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쫙 뻗어나가는 소수, 그거를 우리가 무한소수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숫자 몇 개만 적어보면요, 3.14 우리에게 친근한 유한소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07 이런 거 전부 다 유한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소수 같은 경우는 끝이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끝이 없이 쫙 뻗어나간다 라는 의미로요, 요렇게 우리가 점점점을 찍어주게 되면 이거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 적어 나가고 있다, 요렇게 나타내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면 요런 것도 될 수 있죠. 1, 2, 3, 점점점.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끝이 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정보 하나는 전달하고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 따르는 유리수와 소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유리수하고 소수에는 또 아주 재미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질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이 유한소수 있죠. 이 유한소수는요, 어쨌든 저쨌든 끝이 있는 겁니다. 그쵸?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딱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한소수는 전부 다 유리수로 우리가 형태를 고쳐 적을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0.124 뭐 이런 숫자가 있으면 우리가 유리수, 즉 분수꼴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꾸는 거죠? 소수점 자리 3개가 왔다면 0 개수를 3개만큼 적어주는, 즉 1000분의 124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단지 이제 여기서 기약분수의 꼴로 나타내기 위해 약분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역시 분수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리수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뭐 기분이니까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2로 약분하면 500이 되고요. 너는 62가 됩니다. 다시 한번 또 2로 약분하면 250이 되면서 31인가요? 오케이. 250분의 31이 될 수 있네요. 선생님 하나 더 해보죠. 그럴까요? 대신에 이번에는 겁나게 길게 적어보겠습니다. 뭐 얼마든지요. 그래서 2, 1, 4 그래서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7, 3으로 끝났는데 알고 보니 이게 50개입니다. 50개 숫자가. 그럼 소수점 50번째 자리까지 적었다는 얘긴데, 자, 뭐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1 적어주고요. 0을 몇 개 적을 겁니까? 50개를 적을 건데, 자, 이거를 굳이 다 적지 말고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거듭제곱이라는 또 아주 훌륭한 표기법을 배웠잖아요. 결국에 0이 50개라는 건 10을 몇 번 곱한 거? 그쵸? 50번 곱한 거다 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고, 대신에 이 숫자 50개를 그대로 여기 분자 자리에만 똑같이 적어주면 우리가 분수 형태, 즉 유리수로 바꿔 적는데 또 역시 문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소수는요 모두 다 유리수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할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유한소수가 유리수로 바뀌어질 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 되어진다는 사실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바로 그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10의 거듭제곱을 소인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의 n제곱은 10을 이렇게 몇 번 곱한 겁니까? n번 곱한 거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 통째로 다 소인수분해 했다는 건 2 곱하기 5를 이렇게 세트로 만들었을 때요 얘네들 똑같이 다 n개 있다는 뜻입니다. 인정? 그러면 괄호를 어차피 없애고 순서를 이쁘게 적어도 괜찮잖아요. 그럼 이끼리 쫙 모아보고요 5끼리만 따로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뭐 굳이 따지자면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전부 다 개수가 다 n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의 소인수분해를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굳혀 적어도 괜찮아요. 결국에 10의 거듭제곱은요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소인수는 반드시 누구와 누구만 존재하는구나,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특징 정리 들어갑니다. 유한소수를 우리가 유리수로 바꿨을 때 그 유리수의 분모는요 반드시 2 또는 5의 소인수로만 소인수분해가 되어져야 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서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이 숫자들 잘 보시면요 여기서 얘를 2의 몇 제곱, 5의 몇 제곱 라고 표현한 다음에 결국 2가 이렇게 몇 번 약분될 뿐이지 2, 5 말고 새로운 소인수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뭐 약분 과정을 거치더라도요 2하고 5만 지워지지 다른 숫자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특징도 이렇게 이쁘게 적어보죠. 유한소수를 유리수로 고쳐 적었을 때 그 유리수의 분모에는요 반드시 누구만 2 또는 5의
소인수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이 말을 조금 반대로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그럼 2하고 5가 아닌 뭐 3이라던가 7, 11 이런 소인수가 만약에 들어있게 되면 이 친구는 반대로 유한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유한소수가 아닌 형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무슨 형태? 무한소수가 될 거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쁘게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방법이 생긴 겁니다. 일단 분수 형태니까요,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분자는 상관이 없어요. 분자는 그대로 냅둡니다. 그때 이 분모의 소인수 분해되어진 형태에서 만약에 2와 5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소인수 분해가 탁 되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어떤 수다? 유한소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얘네들을 소인수 분해를 해봤더니요, 2하고 5만 있는 게 아니라 뭐 3도 좀 있고 7도 좀 있고 막 요런 식으로 형태가 덕지덕지 2, 5 말고 다른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건 100% 뭐가 될 수 있다? 무한소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잊으면 안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의 마지막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약분수가 아닌 형태에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300분의 12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300이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요, 이거 10의 거듭제곱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만 딱 보고서 이건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유한소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약분이 가능하죠. 3으로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4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는 또 2와 5로, 즉 10의 거듭제곱으로 모양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약분수의 꼴에서만 이 특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도구가 우리에게 생긴 거고, 이 형태에 따르는 수들에 대한 관계까지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뒤이어서 예제 문제 한번 연습해 보도고요, 내용 정리 잘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